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존재를 거의 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분명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러한 운명이라고 할까, 혹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 행로라고 할까, 그것을 보게 되면 한반도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강대국들 중 어느 하나와 밀착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며 지금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밀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좀 먼 과거에는 연합국가 스타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식 연합국가는 아니고 아주 느슨하게,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한 나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연합국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종주국이 있었지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집단안보 스타일의 동맹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도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집단안보 스타일, 거기에 더해서 경제 공동체 관계가 추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것, 또 다른 형태의 경제 공동체,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이 경우에는 주도국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집단안보 스타일의 동맹관계, 거기에 더해서 경제 공동체 관계까지 맺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한미 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두고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비판하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동맹에 이어서 경제관계까지 미국에 항복문서를 바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태로 보아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친미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밀착할 상대국으로서 그가 스스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반미로 보이는 것이죠. 이 반미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좌파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좌파적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반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친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미이고 반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밀착해야 할 그런 상대 중에 둘이 없어진 셈이지요. 남은 것은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친중인가? 그 부분을 검토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친중을 해보려고 해도 친중은 좀 어렵다. 이런 처지가 되겠죠. 이렇게 보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남는 것은 결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생이 미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유엔과 함께 건국한 나라이고 또 강하고 돈 많은 나라인 미국이 한국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준 그런 입양해서 키워준 일종의 양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에 반대하는,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국민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감정일 뿐이지 우리의 역사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방금 설명한 나의 설명에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밀착되는 대상으로 미국 이외의 다른 곳을 쳐다보기 좀 어려운 그러한 타고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2018년 9월 뉴욕에서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밝혔듯이 이렇게 문서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는 아주 더 강한 친미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배후에서 실질적으로는 더 강한 친러시아일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겠다. 그렇다면 남북 경제 공동체가 그의 목표일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에서 시작을 했던 북한 비핵화를 경유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첫 경유지가 왜 북한 비핵화였을까? 북한 비핵화는 세계가 원합니다. 특히 미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북한도 비핵화를 아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북한의 성의를 보여라, 선물을 해라. 원하고는 있지만 먼저 나오기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게 제시한 그 성의, 선물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은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 그 중에서 특히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남북 경협 예산의 무려 60%나 배정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 중에 이미 들어선 것,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으로 남북회담과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을
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북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도 되었고 혹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시한 이 리스트는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김정은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북한에게 좋은 것이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 완화를 하면서도 도로와 철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경협 예산의 60%를 배정을 하고 또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러한 것들은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그가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를 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를 경유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원칙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8월 15일경을 전후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버리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5일 경축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북한과 미국의 관계, 즉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경유지로 정해놓고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한반도 평화체제까지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10월 1일 한겨레 신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데 쓸모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발목을 잡는 일을 하는 북한 비핵화 추진, 이것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에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018년 9월 26일, 이것은 미국 날짜인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종전선언이 매우 절실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앞에서 북측에 선물로 제시했던 그 리스트에 있던 종전선언, 이제 그것을 들고 나선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쳐서 가려는 평화체제,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목표, 목적지는 이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10월 1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닙니다. 또한 8월 15일 이후로 북한 비핵화 안 하는 겁니다.
그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을 추진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는 북한의 핵이 있는 상태로 추구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미 FTA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버려도 좋은 그런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한미 FTA를 내줘 버리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뉴욕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양자회담도 하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복되는 공개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이 담당자들이 서명을 한 한미 FTA 서명은 그 새로운 협정에 대한 서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자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찬성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평화협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종전선언, 이것을 반드시 하자. 그것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버렸습니다. 또한 유엔 제재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이익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을 추구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간이 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가 늘 이야기했던 담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큰 것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문정인 씨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스케일이 과연 대단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한겨레 신문 2018년 10월 1일자의 내용입니다. 첫째,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넘어 북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속마음을 읽어냈다. 그리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주도권을 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승복하기로 했다. 거기에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그 신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내내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8.15 경축사 거기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평양과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평양의 김정은 그리고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일단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제3자적 시점에서 어떤 친밀도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우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들보다 약간은 위쪽에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설명이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2017년부터의 일을 한번 되돌아보기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손으로 트럼프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때 이 손으로 때렸다 하는 것은 무력 행동,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맞받아치지 않았죠. 그랬는데 또다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뺨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을 앞에 흔들면서 이제 또 덤비면 한 번 더 때려주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말렸죠. 미국이 어린애 같은 김정은을 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던 차에 김정은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뺨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의 몸이 휘청하고 옆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었고 90도 정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멈춰선 정면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웃으면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앞에 있는 자를 가해자로 취급을 해서 너 이 자식 하면서 발로 조인트를 찼습니다. 이렇게 발로 차는 것은 경제적인 공격, 타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맞고도 계속 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웃고 있으며 왜 그는 김정은 대신 맞고 있었을까? 만일 그가 친러시아라고 한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뒤에는 푸틴이 있겠지요. 이러한 2017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일을 이렇게 이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맞은편에 서 있는 상대국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대결도 하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하지는 않는 이런 관계이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이 김정은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관계입니다. 둘이 친하다고는 해도 같이 한 통 속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미국과 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밀착이라고 이야기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 영어로 X자, 가위표 모양으로 서로 마주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친러가 아닐까 이렇게 보았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뒤에 있는 러시아의 푸틴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학관계,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친러시아일 수 있다. 그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북한과 미국의 상대국,
그 둘에 대해서 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있는 이 동아시아의 현재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좀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소개한 문정인 특보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2018년 9월 28일 한겨레 신문은 문정인 특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정인 특보는 정부 서울청사의 그 특보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식 근무를 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이제 문정인 특보는 과거처럼 그 소위 자유업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식 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가 하는 발언은 전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고 물론 본인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30일 연합뉴스의 내용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 총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이지요.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맞교환으로 알고 있었죠. 적어도. 그런데 이제는 평화협정 먼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종전선언을 계속 요구하는, 평화협정 시작 단계에 이미 들어가 버린 그 종전선언 하나만, 다른 모든 것, 북한의 이익은 버리고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이것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소리가 미국이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그 설득 방법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김정은 쪽에서는 평화협정 먼저 체결을 해야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이것은 종전선언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이 이제 시작되는, 일단 시작한 단계인데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그 다음에 비핵화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요. 바로 다음인 2018년 10월 1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큰 제안이다. 그러니 미국이 이 큰 제안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라.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뉴스를 볼 때 선후 관계를 아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문정인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김정은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야 뭐 기브 앤 테이크네 하면서 괜찮다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고 나서 그래서 상응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양측이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불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로 사람을 속이는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라는 것을 미국이 일단 해라.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면
김정은이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바꿔놓고 보면 말도 되지 않는 흥정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하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데 대한 상응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라.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이 연락사무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일 거다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정인 특보는 좀 더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수교협상을 개시하라. 수교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적대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적대관계를 없애자 하면서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라. 10월 1일 이 문정인 특보의 경우만 해도 아직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니까 종전선언까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채택한다 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체결 중인 상태로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그 요구사항은 대단하지요. 어떻든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JTBC는 북측 외무상이라고 하는 리용호가 유엔 연설을 한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없는데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소리만 자꾸 크게 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야 북한이 딱하다는 소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선이행하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때까지 10월 1일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측에서 선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 미국과 북한이 수교협상을 개시할 것,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니까 유엔 제재를 해제할 것. 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채택한다, 종전선언한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그 선까지 가게 된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조선일보가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비핵화 조치와 바꿔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이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사용하는 언어가 투박하다 해서 좋게 봐주기에는 거의
욕설 비슷한 것을 담고 있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예의부터 잘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그 사나운 욕을 한다든지 또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쓴다든지 할 때 보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북측의 그 사진 촬영 기사도 여러분이 봤을 텐데 그 태도가 남을 밀어붙인다든지 혹은 금지된 곳을 그냥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알아서 스스로 지키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남을 가로막고 또 아주 그 김정은을 찍을 때는 열성적으로 김정은만을 바라보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그런 좀 막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서 수준이 참 많이 낮다. 아직 문화적으로 멀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도 바뀌겠지요. 어떻든 이 내용에서 먼저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 이것은 평화협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종전선언의 끝에 가서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그 종전, 그 대가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쪽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뉴스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흥정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전선언, 조금 전에는 그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하는 대가로 핵계획을 신고하고 검증하는 것 하지 않겠다. 또 더구나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는 하지 않겠다. 그 문정인 특보가 바로 이 영변 핵시설 이것을 내놓으면서 김정은이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는 큰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북측에서 그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조선중앙통신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일종의 그 비밀을 폭로한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의 이야기입니다. 종전은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체제 수립,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먼저 해야만 하는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비핵화하고 바꾼다든지 같이 동시이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점을 들면서 이것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해서 보도한 겁니다.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평화협정 이야기가 아니고 이 종전선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아서 알듯이 우리보다도, 북한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을 넣은 것은 북한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을 넣은 것은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추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보다도, 그러면 북한도 원한 것이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중국을 먼저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청와대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그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왕이가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절실히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전했느냐? 우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에게서 듣지도 못했고 또 김정은에게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청와대가 공개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속인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의 중국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이야기처럼 김정은이 원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라기보다는 중국이 더 원했다 이렇게 돼야 한 가지 사례가 그 성립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청와대가 속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았을 때 김정은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킨 대로 그냥 말해 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으로 미국이 원했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원했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 그 10월 1일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특보 문정인 씨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로 든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조선중앙통신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종전선언을 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문정인 씨하고 북한은 서로 뜻이 맞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보면 밀고 당기고 한 것이 미국이 반대해서 미국이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부상하게 되는 그런 러시아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이 전 세계의 질서, 지금 전쟁을 막고 있는 이 전후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결코 러시아의 부상과 전후 질서가 붕괴되는 그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원했다고 하는 것은 혹시 문정인 씨가 이야기하는 그 과거의 사례의 내용이 정말 그것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미국이 종전선언을 원한다 하는 식의 그 거짓말을 했든지 또 그렇게 오신 잘못 믿을 수 있게 말을 전했든지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를 중앙에 놓고 강대국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중국의 경우에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있는 65년 전의 그 정전협정은 파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국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전협정 속에는 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북한과 중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정전협정 속에는 북측에 대한 중국의 지분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일종의 북측에 대해서는 공유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그 공유권이 없어지는 것이 65년 전 그 당시의 이 정전협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중국이 그러한 공유권을 행사하고 이 북위 38도선 이북,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 공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전협정상에 나타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공유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권한인가 권리인가 그것은 65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큰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정전협정을 파기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중국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반대하면 북한이 이것을 강행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전협정 그 문건상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그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평화협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북한이 원할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도 원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협정도 아니면서 정전협정의 효력을 깨뜨리는 아주 그 특이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 강대국들 사이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종전선언만 하게 되면 이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진행 중 이 상태로 된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변함없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하기만 하면 중국의 반대할 수 있는 권한 또 이 정전협정에 기초한 거기에 터잡은 공유
같이, 북한과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것이 깨어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사실 이것은 이 정전협정은 6.25 전쟁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6.25 전쟁을 처음 시작한 곳은 중국이 아니고 구소련, 러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남모르게 배앓이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정전협정이 그 효력을 잃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가 좋아할 겁니다. 러시아는 물론 북한을 입양해서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그렇게 반반 나뉘어서 양아버지가 좀 키워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조선중앙통신이 주장하는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이 종전선언을 원했다. 여기에서 그것을 원한 국가는 미국은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은 조금 원했을 수 있고 러시아는 많이 원했을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았고 근래의 일들을 보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문정인 특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과연 북한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앞에 서서 등불을 비춰주면서 앞서가면서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러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구소련하고 같은 국가인 러시아가 양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아닌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푸틴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 김정은이 항상 강조하는 그 자주국, 자주라는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진짜 목적, 그리고 그 지금까지 보이는 그의 행태를 친러시아라든지 러시아와 연결을 시켰을 때 참 설명이 잘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것은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목표는 그가 늘 이야기하던 남북관계 개선,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남북, 러시아 이렇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
세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초입에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그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고 벌써 북한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것이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것인가? 그것은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종전선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손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을 마음 놓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째서 세계 평화 공동체 같은 아주 까마득히 멀고 실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단지 분란을 일으켜서 침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어떤 그 화법 구사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속이고 시진핑 주석도 속이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아마도 속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가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은 속아서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줘 버린 것이다. 맞춰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렇기는 한데, 만일 김정은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말 속았다고 하면,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뜻대로 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속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뜻대로 되지도 않고 김정은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를 다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을 하면 정말 최저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모저모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이기는 하지만 이런 그 역학관계를 좀 읽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길, 또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고 있는, 결국 이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전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